그래. 내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역구구만.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.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뭐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. 네, 이번 주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, 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었습니다.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 화요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것으로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,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. 박상규 의원님, 갈등 상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,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뭐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이 보시면 32%포인트에서 31%로 약간 주저앉았다.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. 변화가 없다,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. 저게 이제 5%의 진폭을 가지고 오르거나 내리면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 자, 이건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이 중도 무당파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. 이런 게 가능해서 여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한 30% 초반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,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이 중도 무당파는 어떻게 이 지지를 하고 있느냐? 지금 관망 중이라 이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업무 수행 지지도가 갤럽과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47에서 52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권 지지층의 마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뭐 갈등 상황의 봉합이나 뭐 이 악화가 윤 대통령 지지율을 사상 최대치나 뭐 이렇게, 이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, 지지층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. 중도 무당파도 관망 중이다. 이렇게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저희가 준비한 갤럽에서는 이제 갤럽 준비만 돼 있는데요. 지금 말씀하신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살펴보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부정평가 이유 중에요, 김건희 여사 문제가 좀 부상이 됐습니다. 자, 최준봉 교수님,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, 특히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 문제가 중요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저 문제가 사실 최근에 와서 이제 이슈가 됐고,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않고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뭔가 뭐 찜찜하게 남아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보수정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슈가 자꾸 터지면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?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이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떤 얘기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다고 저는 보고, 앞으로도 이 이슈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 이 부분을 매듭짓고 가지 않으면 총선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또 불리한 상황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지지층의 여론은 어떨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과의 균열은 대통령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. 한번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보겠습니다. 네,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요, 직무 수행 평가가 부정이 5%포인트 올라갔는데요.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다 70%, 그리고 비대위원장 역할을 잘하고 있다가 89%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요, 이현정 의원님,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완승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, 이렇게 볼까요?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과 이제 여당의 대표가 뭐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갈등을 있을 수가 있는데,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저는 대통령실이 실수를 한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이게 저는 결국은
이런 결과가 나오기에는 결정적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. 네. 자,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결정적 실수를 했나요? 예를 들어서 무슨 김경률 이 비대위원에 대한 뭐 이 사천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공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? 자, 그런 상황에서 그걸 김경률 위원장을 소개했다고 해서 이게 이미 사천이다. 아직 공천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비대위원장을 지금 사퇴하라 한다? 아니,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. 자, 지금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 대체제로서 지금 대통령실과 협의 속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고 한동훈 위원장 사실 윤 대통령하고 뭐 20년 동안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런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을 한 달도 써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라?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마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아니, 서로 문제가 있으면 조금의 어떤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서 총선이 지금 70여 며칠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는 거는 이거는 다 망하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. 생각해 보십시오. 여당에 지금 공천해야 되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없으면 누가 공천합니까? 그리고 또 누구를 세울 겁니까?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선을 넘었다. 그 선을 넘은 것에 대한 지지층의 결국 판단의 결과는 저것이었다. 지금 이번 상황은요. 저는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뻔한 겁니다. 사실은. 이미 예정된 결론을 놓고서 저는 왜 저렇게 무리한 조치를 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. 네. 자,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평가 역대 대표들과 비교한 수치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. 보면요. 현재 나오는 수치를 보면요. 52%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.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같은 수치입니다. 그러니까는 한 위원장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정혁진 변호사님. 기대 이상이죠. 뭐 김기현, 이준석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같은 수치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때 그렇죠. 비대위원장이었는데. 그런데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기성 정치인이었어요.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언제부터 했냐면 98년부터 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비대위원장 됐을 때는 정치를 14년 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런 고위 그 당직도 맡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누가 있습니까?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.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지역적으로 콘크리트 지지 기반도 있었단 말이죠.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그 셋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. 거기에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그야말로 초짜인데 거기에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?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죠. 이런 모든 그 여러 가지 난관들을 뚫고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런 지지율을 갖다가 도출해낸 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딱 하나를 잡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슈를 잘 잡는 것 같아요.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부터 지금 그 대한민국의 현재 시대 정신은 586 특권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.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다음 구체적으로 든 게 뭐 부채포 특권을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. 그다음에 뭐 금고 이상인 경우에는 세비 반납해야 된다. 무엇보다도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회의원 50명 줄여야 된다. 정수를 300명이 아니라 250명으로 줄여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그 딱 이슈를 선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한마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난 한 달은 참 대단하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